안녕하세요, 라이브렉스입니다. 이거는 거의 끝판왕급 전기차죠. BMW i7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한 2주 정도 1000km 조금 넘게 그렇게 타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미 워낙에 리뷰가 많다 보니까 제가 더 말하고 보태고 할 거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워낙에 또 궁금했던 차고 궁금하다고 하셨던 분들도 많으니까 제가 타보면서 느꼈던 소감 같은 거 담백하게 그냥 그런 걸로 정리해가지고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외관 디자인은 BMW 자동차 했을 때 그 느낌, 그게 딱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특유의 아이덴티티가 잘 드러나고 있어요. 콧구멍만 봐도 이게 BMW구나. 그냥 이게 솔직히 예쁘다 안 이쁘다 그거는 개취 영역이라서 딱 잘라서 말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실제로도 보면은 요 디자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엄청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BMW 오너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게 예쁘냐 하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예쁘지는 않은 것 같아. 근데 제가 이게 마음에 드는 게 뭐냐 하면 딱 보면 위압감이 엄청납니다. 실제로 차체 크기도 엄청나거든요. 전장이 5390mm고 전폭이 1950mm. 이거를 수치로 말하니까 가늠이 잘 안 되실 텐데 그냥 쉽게 말하면 딱 봐도 엄청 크다. 뭔가 압도하는 분위기가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이런 외관에 대해서 말한 김에 요 외관 관련해가지고 기능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이 자동도어거든요. 디지털 키는 없다 보니까 실제로 가까이 왔을 때 열리고 이것까지는 체험을 못 해봤고 차키로 누르면은 문이 열리고 닫히고 그것까지는 다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실제로 자동으로 열리거나 운전자가 타는 사람에 맞춰가지고 문을 열어주거나 닫고 이런 거는 다 자동으로 된단 말이죠. 이게 실제로 써보면은 정말 편하기는 해요. 이게 단순히 기믹성이 아니라 실제로 편하게 체감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기능 자체만 놓고 보면 이거는 무조건 장점,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실제로도 좋기는 했고. 근데 뭐랄까, 이 사용자 경험이랄까, 이 기능에 대한 경험치가 쌓일수록 드는 생각이 개선이 좀 많이 필요하다. 좋기는 한데 부족함도 좀 많이 보인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바깥에서 문을 열면 버튼으로 누르면 몇 초 정도 있다가 자동으로 이 문이 주변에 장애물을 인식해가지고 촥 열리거든요. 근데 우선 그 몇 초, 이게 너무 길다. 처음에는 신기하고 좋으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그런데 묻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 속도에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기능 자체는 익숙해지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 문 열리는 속도라든지 이런 게 너무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테크판에 있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야, 이런 거는 소프트웨어에서 옵션으로 열리는 시간이라든지 속도 같은 거를 좀 지정할 수 있게 해주면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앞으로 자동차는 특히나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기능만 끄고 켜고만 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주면 좋겠다. BMW가 제 영상을 볼진 모르겠지만. 그리고 도어에 대해서 말한 김에 하나만 더 말하면 자동으로 열고 닫을 때는 차의 체급이나 그런 무게감을 따졌을 때 이게 열고 닫히는 느낌은 꽤 괜찮아요. 묵직하니. 근데 당연히 도어를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도 있단 말이죠. 이때 느낌은 좀 아쉽더라. 이게 단순히 무거워서 아쉽다 이게 아니라 뭔가 되게 이질적으로 문에 저항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소리 자체도 그렇고. 그거 한번 또 들려드려 볼게요. 그래서 이 차를 타본 사람들 상당수가 이 문을 열고 닫을 때 이게 문이 제대로 닫혔는지 좀 구분을 못 해가지고 다시 되묻고 그런 게 꽤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인테리어, 이거는 최근에 제가 BMW 차량 영상 찍으면서 여러 번 보여드렸던 그 분위기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솔직히 이거는 고급스러움 그 자체고 대체로 만족스럽다, 그런 느낌. 근데 확실히 i5 때도 말했었지만 터치식 버튼이 들어간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요즘에 트렌드도 그렇고. 근데 햅틱 반응 같은 게 전혀 없으니까 이거를 눌렀을 때 제대로 됐는지 구분감도 없고, 사실 그런 부분은 이 차의 가격이나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더 아쉽게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라고 하면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승차감이랑 주행감이겠죠. 그거는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두말할 것도 없이 진짜 좋습니다. 정말 뭐랄까, 이거는 과장하는 거 하나 없이 이 차체 크기라든지 무게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야, 이런 차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그런 생각이 그냥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로 타면 탈수록 놀랐다, 그게 제일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제가 그 X7 리뷰할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 같거든요.
이런 차 크기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하면서 요 녀석 똑같이 느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그거보다 더 놀랐지. 아니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차가 이렇게 길어지고 크면 코너 같은 거를 돌 때 뒤가 따라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죠? 무게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주행을 할 때 뭔가 반응이 더딜 것 같다? 뭐 이런 것도 좀 따라오는 게 있죠.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운전할 때 어느 정도 적응의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런 부담이 전혀 없어요. 아, 크기가 크니까 부담이 되고 불편한 거는 딱 하나 있더라고요. 주차. 이거는 계속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좀 익숙해지지는 않는, 아무튼 주행감은 전기차 특유의 그 조용하고 매끄러운 주행이 딱 기본으로 깔리는데 배터리 무게감이 더해지면서 그 무게중심이 더 낮아져서 그런지 제가 740i도 타봤었는데 그것보다 코너링 같은 데서 더 안정적인 그런 느낌도 있었고, 또 그런 영향인지 고속에서 안정성도 괜찮았고, 테스트 해보느라 제가 200km 가까이 밟아도 불안하다 그런 거는 정말 1도 없더라고요. 아, 근데 요 시승하는 차 기준에서 120km? 110km 그 정도가 좀 넘어가면 이 부분에서 바람소리, 풍겨름이 좀 들립니다. 그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아쉽고 그렇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 뭐 이 차만 문제인 건지 아니면 다 그런 건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방금 제가 이제 조용한 거 얘기했으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정숙성을 보이는지 테스트한 거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동차 다니는 소리 들리고 매미 소음, 진짜 매미는 소음, 그죠? 소음 그 자체. 이 상태에서 창문 닫아 볼게요. 소음이 확 죽죠. 지금 충전하고 있어서 요 소음 같은 거는 실내에 좀 있는데 바깥에서 뭐 매미 소리 같은 것도 많이 차단이 되고 들리긴 합니다. 근데 거의 많이 차단이 되고 자동차 다니는 소리 같은 거는 사실상 거의 안 들리고. 근데 운전해보면서 이게 더 대박인 거는, 진짜 많이 놀랐던 거는 이 덩치가 정말 생각한 대로 움직입니다. 운전을 해보면. 예전에 어떤 분이 이 i7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S클래스 같은 승차감에 M3 같은 주행감을 보여준다. 진짜 공감했어요, 그거는. 근데 제가 M3는 타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타본 거랑 비교를 하면 i4 그런 느낌, 그런 재미도 있더라고요, 요 녀석이. 그만큼 이런 차를 이런 식으로도 운전할 수 있구나 하는 재미가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겠죠. 누가 이런 체급의 차를 그런 식으로 운전을 하냐. 근데 제가 테크판에서 다른 기기 뭐 그런 거를 얘기하면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가능한데 안 하는 거랑 애초에 안 돼서 못 하는 거는 다르다. 그래서 저는 더 이 차가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진짜 돈만 있으면 무조건 사고 싶어요, 이거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S클래스 그 승차감 같다고 해가지고 뭔가 완전 물렁물렁한 그런 느낌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i7은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많이 다릅니다. 부드럽지만 좀 더 단단한? 뭐 그런 느낌. 달려보면 확실히 부드러운데 노면이 잘 읽혀요. 그래도 방지턱 같은 거나 요철, 맨홀 같은 데를 밟고 넘어가면 불쾌함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뒤가 좀 툭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기는 했는데 운전석에서는 그렇게 느꼈는데 뒷자리 탑승자는 또 괜찮다고 하는 거 보면 이 차는 역시 뒷자리가 더 좋은 그런 목적이 있는 차인 거다,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거 보고 뭐 다들 회장님 차 그렇게 말하는 거겠죠. 솔직히 그래서 이 차 보면 딱 보면 운전자보다는 뒷자리에 타는 사람이 메인인 느낌이 확 오잖아요. 실제로 탄 모든 사람이 이거는 뒷자리가 정말 편하다고 한결같이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차를 타보고 있다고 했을 때 잠깐 세워놓고 740i 7시리즈 그 내연기관차 있죠, 그거랑 비교해가지고 승차감이 어떤지 차이가 좀 있는지 그런 거를 묻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저는 둘 다 좋기는 한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둘 다 확실히 괜찮았고, 근데 동승해본 사람들의 반응을 봤을 때는 i7 쪽이 좀 더 편하다, 안정적이다 그런 말은 있었습니다. 뒷자리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기대했던 것만큼 누워지거나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리클라이닝 기능 안 하고 앉는 게 뒷자리에서 더 편했습니다. 뭐 공간이나 그런 거는 그냥 딱 봐도 말 안 해도 되겠죠. 넓어요. 참고로 크루즈 기능이나 그런 거는 당연히 잘 되고요. BMW에서 관련된 기능은 애초에 만족도가 꽤 높았으니까 굳이 계속 비슷한 내용을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회생제동 관련된 것도 그렇고 제가 i5에서 좀 자세하게 소개를 했었으니까 그거 같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배터리는 완충했을 때 517km 주행 가능하다고 뜨긴 하는데 지금 제가 촬영하는 이 시점이 8월이잖아요. 엄청 덥거든요, 지금. 그래서 일부러 해질 무렵에 촬영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 야외에 잠깐 주차
주차해놓고 나갔다가 오면 정말 환장합니다. 그러니까 뭐 데프리카니까 그래서 그럴 때 열 좀 빨리 내리려고요 에어컨을 맥스로 켜가지고 다니면 또 주행 가는 거리가 푹 떨어지고, 물론 이제 그만큼 빨리 시원해지긴 하니까 좋기는 하지만 어쨌든 주행 가는 거리 측면에서는 툭 떨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이 517km 이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는 좀 애매하긴 하고, 다녀봤을 때 지금 1000km 넘게 달려봤을 때 어쨌든 400km 이상은 확실히 보장은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한 400km는 꽤 보수적으로 말한 겁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 400은 너무 심했나? 그만큼 이상으로 달리는 것 같긴 한데 달렸던 주행 그 기록 보면, 지금도 보면 제가 요 촬영하는 전날 완충하고 나서 지금 94km 정도 달렸는데, 요거를 지금 남은 게 여기 보면 388이거든요. 그러면 94를 더하면, 자 계산해보세요. 그렇습니다. 에어컨 엄청 세게 틀고 다녔거든요. 지금도 18도로 맞춰놓고 있고, 그런 거 보면 어쨌든 45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또 이거 찍어놔야지, 보여드려야 되니까. 388, 그리고 지금 완충 후에 탄 거. 그리고 이 7 시리즈에서 재밌는 게 뒤로 보면 시어터 스크린이 있습니다. 요거 터치 패널이고 31인치에 파이OS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테크판에 있는 입장에서 이 OS는 좀 불만이다. 그래서 실제로도 기본 상태에서는 이게 그렇게 매력 있다는 느낌은 솔직히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로 테스트해 봤을 때 차라리 노트북 같은 거 들고 다니는 입장에서 HDMI 케이블 연결해 가지고 그러면 더 편하게 원하는 거 보고 조작할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땐 그렇게 쓰면 더 괜찮지 않나. 그리고 이거 이야기한 김에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잠깐만 이야기를 하면, 제가 뭐 BMW 이야기하면서 소프트웨어는 사실 좋은 말을 한 적은 거의 없잖아요. 실제로 제가 BMW 오너지만 그런 기준에서 보더라도 이 자동차에서 제일 불만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지금 이 차를 타보더라도 이 운전자도 그렇고 동승자도 그렇고 뒷자리에 누가 탔을 때도 그렇고 뭔가를 조작한다고 했을 때 직관적인 맛이 전혀 없어요. 자, 또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BMW 차량 시승하면서 항상 마지막 부분에 하는 이야기가 있죠. 한독 서대구 지점의 김승한 팀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영상 했을 때 꽤 많은 분들이 그거 보고 뭐 연락도 주시고 이렇게 상담도 받고 뭐 실제로 구매도 하시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떨어지는 이득이나 그런 거는 전혀 없지만 어쨌든 좋은 현상 같아요. 저는 또 궁금한 차 시승해가지고 정보를 드릴 수 있고, 또 보시는 분들 중에 도움을 받는 분들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또 요렇게 슬쩍 명함 박아두고 갈게요. BMW 차량 관심 있다 하시면 서대구 지점 방문도 해보시고, 거리가 멀다 하면 번호 있으니까 연락해가지고 상담도 받아보고 해보세요. 라이브렉스 구독자라고 하시면 더 신경 써가지고 도와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뭐 궁금한 거 있는데 연락해보는 거야 어렵지도 않잖아요, 그쵸? 아무튼 긴 영상이었지만 간단하게 한 줄평으로 하면 i7 미쳤다. 고급진 승차감에 이 재밌는 주행감, 요것만 해도 저는 이거는 상당히 매력있는 차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괜히 끝판왕급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거를 타보면서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금방 또 다른 영상 준비해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빠잉.